비밀 조직의 암살자 삐지 아닌데 이거. 자, 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 죄송해요. 마이크를 안 올리고. 네. 안녕하세요. 마음에 드셨나요? 들어가는 느낌은? 예, 말씀하신 대로 음악이 좀 의외네요. 네. 뭔가 좀 약간 긴장감을 조성하는. 네. 그리고 정말 다이어트 중이라서 네. 되게 작은 일에도 예민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. 제가 스튜디오 들어와서 옆에서 보니까. 미안합니다. 안 날카로워야 되는데 미안하네요. 이런 거 말하는 거죠? 아니요, 그냥 괜찮습니다. 예, 아니, 근데 지난주인가 제가 아는 작가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. 네. 성시경 씨라는 분 무서운 분인가요?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해서 되게 우스운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. 아니요, 무서운 사람 아닌데요. 이렇게 보냈거든요. 네. 그랬더니 그 다음 문자가 김혜리 기자님 목소리에 공포가 깃들어 있어서요. 그렇게. 왜 그러지? 목소리에 두려움이 있대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가 어색한가 많이? 아니면 내가 많이 비굴한가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아니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저 사람 편하게 이동진 기자가 저를 가장 크게 칭찬해줬던 게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는데 김 기자님 두려워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니에요. 전 두렵진 않은데 남들이 듣기에 그런 표정이 목소리에 묻어난다고 하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. 나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나? 설마 맞을까봐? 자, 어떻게 지내셨나요, 한 주 동안? 한 주 동안 이번 주는 영화를 거의 못 봤어요. 그건 좋은 건가요, 나쁜 건가요? 가끔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. 못 보면 뭐 하신 건가요? 개봉작이 많지 않아서 아니면? 그게 아니라 이번 주는 방송에 관련된 기사를 쓰느라 영화를 보러 갈 틈이 없었어요. 예. 이게 공포에 질린 목소리인 건가? 틈이 없었어요. 이렇게 하시면서. 약간 섹시한 목소리인데요, 이거는. 호흡이 참 많으세요. 예, 그런 얘기 들으셨었죠? 예, 성시경 씨라는 분한테서 들었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제임스 본드와 제이슨 보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하자마자 그게 아니라고 해주셨는데. 지난주에? 예. 그건 제 잘못된 예측이었군요. 뭐가요? 그러니까 약간 좀. 네. 아무래도 그 영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때 약간 짝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제가 아닙니다 그랬던 거고요. 예. 오히려 저는 어떻게 봤냐면,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 같은 스파이가 앞에서 턱시도 입고 좋은 차 끌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 허리를 끼고 마티니를 마시면서 적들의 시선을 교란시키고 있으면 실제적인 업무는 뒤에서 제이슨 본 같은 친구가 다 처리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죠. 사실 수작이죠. 예. 아니 무슨 너무 뻔한데 제 제임스 본드인데. 역시 날카로운 남자. 네. 그리고 세계에서 세계랜다. 하여튼 제일 좋은 건 자기가 다 갖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눈길을 너무 끌잖아요. 예, 차, 돈, 몸, 게다가 술도 세. 근데 요즘 거 보면 그죠? 갬블도 잘하고. 아무튼 박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이슨 본은 완전히 반대인 게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는 거의 동네 이발소에서 깎은 것 같은 머리고. 근데 멋있잖아요. 문제는. 네. 맷 데이먼이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옷은 항상 무채색에 배낭 한쪽으로 딱 메고. 네. 그리고 얼굴 자체도 이제 성형을 한 얼굴이에요. 원작을 보면 어떻게 성형을 했냐면 원래도 잘생긴 사람인데. 네. 그러니까 군중 속에 묻혔을 때 잘 보이지 않도록 어떤 얼굴의 날카로운 면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둥글리는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. 보톡스 같은 거? 겠죠? 설마 안면 윤곽을 하진 않았겠죠? 그 작품 하나를 위해서? 아니, 맷 데이먼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극 중에서 제이슨 본이 아, 요원이 되기 위해서. 깜짝이야. 그게 한 설정으로 나온 거라고요? 예. 그 원작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.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코카서스 인종의 일반적인 특징, 어느 나라 국민이라고 해도 들어맞을 만한 얼굴로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리고 여러분이 저 제이슨 본을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
행인들 사이에서 막 걸어가는데 네. 그게 그 걸음걸이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아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그 보폭과 속도 같은 걸 조절하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임스 본드하고는 여러 가지로 대조적인데 제 취향은 제이슨 본 쪽이죠. 그렇군요.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. 그렇죠. 피어스 브론스넌보다는 네. 네. 맷 데이먼이 훨씬 멋있죠. 션 커네리는 또 모르겠다. 요즘 나오는 사람 이름 뭐죠? 다니엘 크레이그. 예. 그 사람은 어떤가요? 취향에서. 제 취향에서요? 네네. 영화를 떠나서. 저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, 그분은. 전 좀 무서워요. 매력이 있으시겠죠? 네. 그러니까 레이첼 바이스라는 여배우하고 그렇죠. 커플이 되셨잖아요. 부러워라. 제가 인상적인 제이슨 본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뭐냐면요. 적을 무술로 제압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외국어 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여러 나라 말을. 네,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 영화에서 나올 때 예를 들어 혹은 여기서 못 알아듣겠지 하고 얘기했을 때 그걸 이렇게 조용히 받아치는 그게 너무 통쾌하잖아요, 사실. 맞아요. 그런 설정. 근데 얘는 무슨 특수교육을 받았길래 대위하던 애가 몇 개 국어를 그러니까 뭐 살인 기술을 배우는 건 모르겠는데 문화적인 것까지 공부를 했다는 그런 게 참 그런 인텐시브 코스가 있다면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죠. 예. 인텐시브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네요. 약 맞고 막 고문 받으면서 배워야 될 것 같아. 자, 그래서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줄거리 듣고 이제 이 제이슨 본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기자님이 파악하신 네. 정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추천곡은 뭘까요? 아무래도 본 시리즈 그러면은 이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죠. 네. 모비의 Extreme Ways 듣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Extreme Ways 누구 곡이라고요? 모비. 예. 알겠습니다. 우리 작가가 써준 거 한번 읽어보죠. 김일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. 과거를 잃은 스파이. 본 시리즈의 제이슨 본. 카피죠. 네.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. 그 영화 미국의 영화 소개하는 성우 목소리 참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분. 예. 그분도 아시나요? 그러면 제일 많이 한다는.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모르죠. 근데 예고편에서 항상 예. 사람 흥분시키는. 근데 지금은 약간 유행이 지난 것 같기도 해요. 그런 식의 목소리는. 그렇죠. 근데 그때는 예전에는 되게 컸죠, 그게. 그럼요. 예. 그래서 그 아저씨와 비슷한 톤을 가진 우리나라 성우분이 우리나라 말로 그걸 했을 때 그 맛이 안 나는 불편한 진실. 이상하게 영어로 해야 더 멋있는. 좀 우습죠. 개봉박두랑 커밍순이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. 그죠? 개봉박두는 좀 무섭긴 해. 뭔가 와서 터질 것 같아. 자, 영화 줄거리는 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근데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먼저 총상을 입고 지중해 시체 같은 상태로 떠돌던 한 남자를 어부들이 건져 올리게 되죠. 네. 근데 이 시리즈 전체에서 그 물속을 이렇게 부유하는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와요. 그러네요. 3편에도 나오고. 예. 그래서 좀 키가 되는 이미지, 열쇠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고. 근데 이 남자를 건져 올려서 치료를 했는데 이제 총상을 입고 있고 단서라고는 엉덩이에 박혀 있는 어떤 금속 칩에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밖에 없는 거예요. 예.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. 예.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그 은행을 찾아가는데 네. 거기 은행에 가서 그 금고에서 발견된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국적과 이름의 여권과 많은 돈과 그리고 좀 의심스러운 무기들과 이런 것들인 거예요. 대체 이게 뭔가 막 그러고 있는데 네. 그때부터 제이슨 본이 알게 되는 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. 예.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예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단 살아야 하니까
정당방위로서 도망을 치게 되고 네.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싸우게 되고 네. 그 다음에 또 복수를 하고 나서 복수 다음 단계는 속죄.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기억은 안 나지만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또 달리게 되고 예. 계속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이어지는 게 본 시리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쵸 거기 나오죠. 자기도 모르게 저기 있는 사람이 왼손잡이고 뭐 뚱뚱하고 몇 명 싸움을 잘하고 어떻게 언로 탈출구가 있고 그러니까 교육받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본인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원작 소설에 보면 그 비슷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는 굉장히 민첩하고 기민한 식물인간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반사신경 같은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해내고 무기를 손에 잡으면 바로 조립을 해내는데 근데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. 내가 누구라는 거는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죠.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 방금 같이 이렇게 도망치게 되는 여자가 하나 있잖아요. 여자한테 내가 방금 뭘 했는지 아냐고 오자마자 비상구 체크하고 이 안에 몇 명 있고 주차장에 서 있는 차 6대 번호판 다 외웠고 그리고 저 바에 앉아있는 남자가 체중이 90 몇 킬로라는 걸 알았다. 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장면도 좀 재밌었어요. 사실 남자는 나쁜 남자가 매력이 있는 게 다정하고 상세하게 설명 안 하는 애들이잖아요. 나쁜 남자는 이리 와, 김치찌개 먹자. 먹어. 그래 들어가고 그래. 그냥 너 가질 줄 알았어. 그러니까 막 다정하게 나는 너가 좋은데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 뒤에 뭔지 모르는데 안 보여주는 신비감도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근데 섹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런 스파이는. 그러니까 몇 개국어를 하는데 언제 배웠는지 모르는 수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일단 몸 건강하고 자기 여자 지킬 수 있고 근데 뭐 하여튼 그리고 운전도 엄청 잘해요. 근데 하여튼 전 세계를 다녀. 예? 그냥 마일리지가 얼마겠어요. 그러니까 남한에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근데 영국에서 이런 뭐 제임스 본드 같은 스파이를 키웠다는 거는 사실인 건가요?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수한 조직이 뭐 미국의 CIA처럼 있기는 있었겠죠. 아마 있었겠죠. 그런데 이제 스파이들이 그 전쟁이 있던 시대에는 사실 업무 내용이 명확하고 그런데 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냉전 이후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적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더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게 되고 명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군사적인 이렇게 눈앞에 전쟁 상황이 아니니까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좀 뒤가 구린 일들 그렇죠. 그런 걸 하게 되고 제일 그 중에서도 제이슨 본이 속해 있는 조직은 CIA에서도 몰래 만들어진 트레드스톤이라는 조직이잖아요. 그거는 이제 가장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 암살이라든가 그렇죠. 가장 어두운 부분을 맡고 있는 일이죠. 들켰을 시 모른 척하는. 그렇죠. 뭐 미션 임퍼서블에도 항상 지령에 나오잖아요. 당신이나 대원들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요. 5초 후에 이 안경은 폭파하고. 카메라는 좀 유치한 것 같아 이제는. 예전에는 참 뭐가 그랬는데. 올여름에도 이제 4편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돼요. 그거를 좀 늦게 빼다가 그러니까 그걸 처리 못해서 사고가 나서 스파이 생활을 접고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면 웃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스케어리 무비도 나오고 패러디 영화가 많잖아요. 그거 꼭 한번 비꼬고 싶을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. 심지어 영화 300도 패러디 영화가 나오고 뭐. 그러게요. 좋은 아이디어인데요. 근데 이미 오스틴 파워즈 그런 많이 했죠. 오스틴 파워즈. 스파이에 대한 패러디물들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. 오스틴 파워즈 최고였죠. 그것도 언제 한번 할까 싶어요. 근데 그건 정말 영어적인 뉘앙스를 이해해야 웃을 수 있는 영화긴 해요. 자막을 보고 느끼는 재미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구나. 저 설명 들으면서 들었거든요. 그 외국 출신 사람에게 여기 왜 이렇게 웃니? 그러면 설명해 주는 거. 그렇구나. 자, 다시요. 네. 그래서 이 제이슨 본 같은 경우의 특징은 적국의 뭐 요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그런 어떤 비인간적인 존재로 훈련을 시킨 예전의 상사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과거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지만 이걸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
과거의 나를 지워버리려는 몸부림이기도 해요. 물론 그래서 나는 예전에 나는 몰라 앞으로 새 삶을 살겠어라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는 내가 기억은 못하더라도 내가 저지른 일은 저지른 일이다. 그러므로 나는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죠. 예.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재미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이슨 본의 여정이라는 거는 그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장 그만두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을 그만하고 싶다는데 그만두지 못하게 계속 괴롭히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그만두지 말고 그냥 죽어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냥 그만두기에는 못 해주지. 심지어 이 편 시작은 그 좋아했던 여자가 죽는 걸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전 사실 3편 중에서 2편 그 본 수프리마시를 제일 좋아하죠. 예.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하고 사별하는 것도 물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가슴 아픈 장면이었어요. 이 영화는 사실은 그 액션 영화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. 그 이후로 나온 영화들의 액션 스타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액션 히어로로서도 이 제이슨 본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멋진 개성들이 많죠. 그리고 제가 좋은 건 영화 톤이 이렇게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, 2, 3편을 거치면서.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나 아무래도 뭐 액션 블록버스터 하면 뭐 쉬운 얘기로 뭐 다이아드 4라던가 뭐 많이 터지고 막 차량 추격신 나오고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화려는 한데 약간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러나요? 아니 헬기가 무슨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뭐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보여져 주긴 하지만 저거 그 터널 통과하는 장면 얘기죠. 영화지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러니까 본 시리즈는 되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. 그 앵글이나 이렇게 그 연출이 되게 되게 실제적인 느낌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서 아마 더 흥분되지 않나 사람들이. 지금 되게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요. 영화 좀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말이 있는데 고양이를 부탁해 너무 힘들어. 아니에요. 재밌었어요. 그 제이슨 본 이 본 시리즈 경우에는 그 액션의 실제적인 과정을 생략을 덜했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그러니까 생략을 덜해서 좀 힘겹게 보이고 덜 매끄럽게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탁탁하면 해결돼야 되는데. 그렇기 때문에 더 경이로운 거예요. 결과적으로 보는 사람은 진짜 하는 것처럼 하는데 되니까, 그러니까 포인트는 거저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이 본 시리즈의 액션은. 그러네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파이가 보통 뭐 어디 도시에 가서 지도 보는 것도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 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편의 명장면 중에 모스크바 시퀀스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제이슨 본이 총을 맞고 나서 하는 일이 슈퍼로 뛰어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지도책을 꺼내고 그다음 보드카를 한 병을 사죠. 보드카를 입에 머금고 어떤 차량을 탈취하려고 차가 없으니까 차 타고 도망가려고 남의 차를 뺏으려고 가는데 그때 누군가 와서 막으니까 입에 보드카를 머금었다 뿜어서 일단 그 사람을 이제 멀리 보내고 그다음에 그 보드카를 자기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하면서 지도를 보면서 달려가거든요. 보드카 맛있겠다. 여기서 또 달콤할 것 같아요. 하여튼 미안합니다.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동작이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려움을 몸이 무겁다. 이것이 하나씩 해나가야만 진전이 되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제이슨 본은 대부분 절뚝거리면서 가거든요. 왜냐하면 방금 했던 액션에서 다쳤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보는 사람들은 액션을 실감나게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상용품 같은 거를 액션에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폭탄 같은 게 따로 있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나올 때 이렇게 잡지를 돌돌 말아서 토스터에 딱 끼워놓고 나오잖아요. 맥가이버인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정확해요. 그러니까 제이슨 본이 갖는 매력은 맥가이버가 갖는 매력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토스터가 다 됐을 때 이제 가스를 틀어놓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폭탄 역할을 한다거나 또 액션 중에서도 보면은 하드커버 책 등 같은 걸 이용한다거나 정말 아프겠네요. 그때 수학의 그거를 선생님 그렇죠. 잡혀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왜 여성지들 있잖아요. 엄청 두꺼운 여성 그 중간 이런 거 진짜 죽겠다 그거 맞으면. 맷 데이먼이. 그리고 뭐 수건으로 상대방의 관절을 이렇게 말아서 꺾는다거나 뭐 이런 액션들이 있는 데다가 이 촬영을
너무나 잘했어요. 촬영과 편집을 너무나 잘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를 보면은 네. 굉장히 쪼개서 찍었는데 그냥 파편이 돼버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특히 2편, 4편의 폴 그린그래스 감독의 연출은 그 공간을 조각을 낸 다음에 다시 하나로 합쳐준 다음에 그 공간을 떠나는 그런 느낌을 줘요. 훌륭한 편집이죠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면은 제이슨 본 액션에서 제일 멋진 부분은 마지못해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그렇군요. 걸 좋아하지 않아요. 스티븐 시갈과는 정반대인 거죠. 그분은 접고를 이렇게 쭉 해주시잖아요. 즐기시잖아요. 이리 와. 근데 이 제이슨 본의 액션을 보면은 그 벽 타는 액션이 아니라 정말 전투 기계고 폭력 살인도 너무 능하지만 본인은 그 점을 혐오하고 있다는 게 그 액션 장면을 보면 보여요. 그걸 보이게 찍었어요. 그래서 그렇군요. 그것도 왜냐하면 자기가 심지어 죽여야 되는 상대가 사실 자기 원수가 아니잖아요. 그냥 나 같은 불쌍한 그렇죠. 하수인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못해서 내가 이걸 해야만 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는 게 이렇게 은연중에 느껴져요. 제가 너무 제이슨을 좋아해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느껴졌어요. 그 마지막 차량 추격하다가도 왜 안 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얘가 아니 왜 안 쏘냐고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런 마음이 계속 짠하게 느껴지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살렸다는 건 액션 영화로서 굉장히 섬세한 터치라고 할 수 있죠.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왜 누구였나요? 그 배우도 많이 나오는데 주드로랑 털 많은 사람. 누구더라? 하여튼 두껍게 짙게 생기고 그 사람도 스파이로 나오잖아요. 나오죠. 아무튼 그때도 되게 현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누가 와서 진짜 날 쪼이고 있는 느낌이라 그러나 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수풀에 둘러싸인 장면. 근데 그 연출이 되게 정말 짜증나겠다 이렇게. 근데 되게 느리잖아요. 컷이 되게 길고. 그러니까 와, 막 너무 진짜 긴장감이 돌고. 다른 사람이 연출했으면 분명 더 화려하게 했을 텐데. 그때 그 날씨 느낌이나 약간 그런 톤도 그렇고 되게. 그렇죠. 이 연출한 감독님이 클라이브 오웬이네. 클라이브 오웬이죠. 생각났다. 이 감독의 전작은 블러디 선데이라는 영화예요. 그래서 이제 그 군중들의 시위,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렸던 어떤 정치적 사건을 찍은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우리가 흔히 시네마 베리테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제 1편 덕 라이만 감독이 연출하고 나서 2편, 3편의 감독을 찾을 때 이 블러디 선데이의 그 다큐멘터리적인 연출 방식을 이 스튜디오의 간부들하고 맷 데이먼하고 보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 안 쓰면 우리가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. 그만큼 이제 굉장히 딱 들어맞는 감독이었고 2편의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감독이 본 시리즈 외에 만든 영화는 이제 9.11 사건을 소재로 한 플라이트 93이라는 있잖아요. 왜 건물에 충돌하지 않고 다른 그 피해를 내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들이받아서 다 죽었던 민항기가 하나 있잖아요. 그 비행기 안의 사건을 재현한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는 사실 상업적일 수가 없죠. 그렇죠. 굉장히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도 하고 근데 그 영화를 연출을 많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다가 그걸 이렇게 조건으로 걸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본 3편을 본 얼티메이텀을 연출을 할 테니까 플라이트 93을 하게 해달라. 근데 정확히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런 풍문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렇군요. 자,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, 일단. 또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시나요? 제가 이 영화에 명장면들이 많다고 했는데, 그 중에서, 3편 하면 워털루역 장면 이런 게 기억이 날 테고, 2편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스크바 장면이 기억이 나서요.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Stranger in Moscow 골랐습니다. 여기서 제대로 웃기시려면 생각나서요. 테트리스 주제곡 틀어드릴게요. 이런 거 웃기잖아요.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 생각나서 맥가이버 처음에 나왔던 음악. 진짜 그럴걸. 그러니까. 자자자자잔자잔자자자자자자자 빰빰. 저는 아직 멀었어요. 자, 알겠습니다. 노래를 광고 듣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상.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MBC FM for you.
자, Stranger in Moscow. 자, 미카엘 잭슨이었습니다. 자, 본 시리즈 함께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인상적이었던 씬이 뭐였냐고 계속 얘기하시는데, 저도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. 네. 그리고, 여자랑,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, 네. 먼저 일어나는 건 참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저기에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, 이렇게 계속. 기억나요. 그리고 예. 그 모텔방에 지문도 다 닦아놓고 앉아있죠. 그러니까, 그건 좀 로맨틱하진 못하고 좀 불편한데요. 일단 여자가 눈치를 못 채니까. 네. 근데 그렇게 방 구석에 앉아서 눈 있는 부분에 이렇게 그늘이 져 있는 게 그 제이슨 본의 또 대표적인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해요. 그 양조의 이미지 아닌가요? 양조의 침대에서 그늘 뭐냐면 맷 데이먼은 참 뭐든 될 수 있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죠. 장동건은 아니죠. 그렇죠. 그래서 보면은 필모그래피도 보면 굉장히 어떤 땐 너무 바보 같은 역할도 해요. 예. 최근에 개봉했던 브레이브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아니 왜 맷 데이먼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옛날에 붙어야 산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그 패럴리 형제 코미디인데 예. 그렉 키니어라는 배우랑 둘이 샴쌍둥이로 나왔었어요. 그러니까 몸이 붙어 있는 거죠 날 때부터.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그게 이제 패럴리 형제가 좀 그런 불편한 소재를 갖고 막 농담을 하는 게 특징이잖아요. 예.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누군가를 비웃느냐 아니면 진짜 이게 코미디로 이해가 되느냐 뭐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형제가 학교 연극을 하는데 붙어 있으니까 같이 무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온몸에 까만 타이즈를 입고 그림자 역할을 하는 막 그런 연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참 뭐랄까 그 역을 그렇게 가리지 않는 좀 이렇게 개방적인 배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. 그런 면에서 리플리라는 역할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빼놓을 수 없죠. 리플리가 왜 자기가 동경하는 누군가하고도 카멜레온처럼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.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때도. 그 연기도 좋았죠. 그래요. 매력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.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죠? 뭔가 되게 가방끈이 긴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? 예, 공부도 잘했고 그런 어떤 천재 소년의 이미지가 있었죠. 데뷔했을 때. 그래서 굿윌 헌팅이라든가 그렇죠. 그런 영화에서 보면 수학 천재인데 자기 인생의 길을 잘 찾지 못하고 그 대학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다가 교수한테 발견되는 역할이었고 라운더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도박 천재 그렇죠. 그런 걸로 나왔었죠. 그런 게 잘 어울리는 얼굴인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오션스 11에서도 소매치기 천재 그런 걸로 나왔었는데 괜찮네요. 근데 아버지가 너무 역사적으로 유명한 소매치기여서 항상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극복하려고 약간 컴플렉스를 가진 그런 2대째 범죄 여자로 나왔었죠. 그러고 보면 게리 올드만이란 사람도 저는 케이블이 다니까요. 얼마 전에 다크나이트 또 처음부터 한번 봤거든요. 재밌죠? 다시 봐도. 히스레저의 연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했지 싶은 그 혀 낼름거리는 것도 사실 계산해서 자기가 만든 거겠지만 그냥 그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무서웠었는데 거기서 게리 올드만 너무 다르잖아요 또. 다르죠. 제가 뭐가 기억나냐면 예전에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가 정말 대스타들을 한 장씩 자기가 찍었던 거를 모아갖고 낸 적이 있어요. 그게 누구 집에 있었더라 하여튼 어떤 사진작가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의 특징을 살리는 그 사람이 그냥 얘기해서 찍은 거죠. 다 어떻게 찍었으면 좋겠냐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어 톰 크루즈는 어떻게 찍고 누구는 이렇게 찍고 근데 게리 올드만은 하나는 이렇게 강을 착 뛰어넘는 이런 걸 찍고 이렇게 움직이게 동적으로 게리 올드만은 뭐였냐면 글쎄 이게 16분할이었는지 30몇 분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눠서 거기 표정을 다 다르게 이렇게 정적으로 찍어 넣었는데 다 다른 사람인 건 거예요. 진짜로. 화나고 웃고 울고 짜증내고 이렇게. 그러니까 너무 딱 그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졌다라고 한 게 마돈나였어요. 마돈나요? 예. 그냥 의자에 옷을 다 벗고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모아서 딱 중간 부분을 가리고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찍고 있는데 이게 야하고 뭐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난 사람이구나 진짜로. 그러니까
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될 정도의 포스라고 해야 되나? 진짜 멋있었어요. 와.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기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.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니까. 근데 게리 올드만 경우는 저도 이제 저희도 영화 잡지니까 배우 사진을 늘 찍잖아요. 네. 저도 그런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 간략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. 예.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. 그래서 그 상황을 몇 개를 그 주에 표지를 하실 배우께 드리고 자,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해서 만약 그걸 기분 나빠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그 밑에 독자들한테 이 표정의 시나리오는 이것이었습니다라고 쓰는 그런 화보를 찍어보고 싶어요. 저랑 한번 해보시죠. 제가 그때 진짜요? 미니 시리즈 할 때 그걸로 유명했었어요. 천의 얼굴로. 정말 화난 연기를 하고 정말 분노에 찬 연기와 따뜻한 연기, 웃는 연기를 했는데 다 같은 얼굴이야. 정말 대단하다 그것도 너도. 어쩜 그렇게 똑같은 얼굴을 할 수 있니? 근데 그 생각나 옛날에 이현우 씨가 연기하셨을 예. 때 이현우 씨 어머님인가 그러셨다잖아요.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상하다. 다들 연기를 하는데 왜 너만 연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? 그러셨잖아요. 자기 아들이 거기 있어. 아까 그 얘기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즐거웠고요. 맷 데이먼이 김 기자님이 못 견디게 멋있는 이유는 자기는 싸우기 싫은데 싸워서 이긴다는 거. 저는 마시기 싫은데 이렇게 다들 와서 그렇게 잘 먹는다며요. 그럼 저는 다이어트합니다. 잘 못 먹습니다.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안 됩니다. 계속 저는 마시기 싫은데 그들이 결국 화장실에 가서 개원에는 불편한 진실. 자,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화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다음 주 영화 소개 어떤 영화 하실 건가요? 다음 주에는 작년에 개봉했던 지브리 애니메이션이에요. 네. 마루미 다리에띠라는 영화에서 아리에띠라는 캐릭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럼 봐야겠다. 힘이 쭉 빠지네 갑자기. 저 지브리 영화 좋아해요. 네. 에픽하이의 시나리오라는 곡 듣고요. 광고 듣고